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내년에 손주 결혼식에 걸어서 참석하실 수 있느냐, 아니면 휠체어에 앉아서 지켜보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혈관 전문의이며 바로 여기 한국에서 노년층의 혈액순환 문제를 22년 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저 자신도 올해 73이지만 여전히 매일 아킬로미터를 통증 없이, 저림 없이, 그리고 처음 저를 찾아오는 많은 환자분들이 설명하시는 그 무섭도록 차가운 발의 느낌 없이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70살 이상 되신 분들 중 10명 중 9명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다리에 순환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데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차가운 느낌을 그저 겨울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피곤함을 그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모퉁이 가게까지 걸어간 후 앉아야 하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너무 늦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 달 전 76살 여성분이 서울대학교 병원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딸이 모시고 왔는데 일주일에 2번이나 넘어지셨다고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본인이 그저 서툴렀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요. 하지만 제가 다리를 진찰했을 때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거의 모든 어르신에게서 발견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순환이 너무 악화되어 있어서 다리 근육이 사실상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산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을 약하다고 자책하시는 동안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발을 만져보세요. 차갑습니까? 실내에 앉아 계신데도요. 몸의 다른 부분은 따뜻한데도요. 이것이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발등을 5초 동안 눌렀다가 떼보세요. 하얀 자국이 2초 이상 남아 있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혈액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문제를 겪고 계신 8,000명이 넘는 환자분들과 함께 일해 왔습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유럽도 아닙니다. 바로 여기 한국, 서울과 부산과 대구 같은 도시에서요. 저는 이 조용한 순환 위기가 다른 어떤 질환보다 빠르게 독립성을 파괴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왜냐하면 혈액이 다리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추위를 느낍니다. 그 다음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산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걷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러면 움직임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독립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돌봐야 합니다. 절대 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그 짐이 되는 겁니다.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없습니다. 직접 식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자신답게 느끼게 해주는 간단한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20년간의 임상 연구를 통해 저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되돌릴 수 있는 특정한 혈관 약화 문제입니다. 비싼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약물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10분도 안 걸리고 이미 집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간단한 일상 습관으로 가능합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저는 여러분께 다리 순환 저하의 5가지 경고 신호, 혈류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3분짜리 아침 루틴,
그리고 모든 것을 악화시키는 한 가지 흔한 실수를 공유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한국의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통증 없이 다시 걷고 쥐 없이 잠을 자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즉시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손을 뻗어 종아리를 만져보세요. 양쪽 다요. 지금 하세요. 차갑습니까? 몸의 나머지 부분은 정상인데 발과 종아리가 눈에 띄게 더 차갑습니까? 엄지손가락으로 정강이 살을 5초 동안 세게 눌렀다가 떼보세요. 색이 돌아오기 전에 하얀 자국이 3초 이상 남아 있습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단어를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73살이고 22년 넘게 서울에서 혈관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순환 문제가 있는 11,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찰했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70살 이상 되신 분들 중 10명 중 9명이 다리에 위험한 혈류 제한이 있는데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전혀요. 차가운 발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다리를 그저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는 독립성과 존엄성, 그리고 많은 경우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6살 퇴직교사이신 박 선생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피곤하셔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비타민이 필요한 건가 생각하셨답니다. 시장까지 걸어갈 때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셨습니다. 계단 한 층을 오르면 앉아야 했습니다. 발이 항상 차가워서 여름에도 두꺼운 양말을 신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정상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리를 진찰했고 하체로 가는 혈류가 거의 60%나 감소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60%요? 심장은 완벽하게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폐도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혈액이 다리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다리 근육이 매 순간 산소를 갈구하며 굶주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단 오르기가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몸이 도움을 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그는 그저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리로 가는 혈류가 제한되면 온몸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먼저 다리 근육이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받지 못해 약해집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은 더욱 나빠집니다. 그러면 다리 근육이 몸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균형 감각이 나빠지면 넘어질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70이 넘은 사람이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 수술, 병원 침대, 폐렴. 이것이 차가운 발에서 완전한 독립성 상실로 가는 경로이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꼭 이해시켜 드려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장 문제가 아닙니다. 폐 문제도 아닙니다. 의사가 시행하는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올 것입니다. 혈압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받아들일 만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여러분의 다리는 천천히 죽어가고 있고
아무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를 침묵의 순환 위기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정상적인 노화로 위장한 채 대낮에 숨어서 여러분의 힘과 이동 능력, 그리고 미래를 조용히 훔쳐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물어야 할 질문은 간단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다리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너무 늦기 전에 오늘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제 10명 중 9명의 노인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종아리 아래쪽 피부를 만져보세요. 어서요. 기다리겠습니다. 무릎에서 발목까지 손으로 쓸어내려 보세요. 피부가 몸의 다른 부위보다 차갑게 느껴지나요? 허벅지나 팔과 비교했을 때 온도 차이가 눈에 띄게 다른가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온도 차이는 정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혈액이 하체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몸이 여러분에게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여기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차가운 다리 증상을 호소하는 4,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그중 87%의 경우에서 수년간 조용히 진행되어 온 심각한 혈관 손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증상에 대해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차가운 다리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메신저입니다. 여러분의 혈액순환이 이미 30에서 40% 감소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다리로 가는 혈류의 거의 절반이 사라졌는데 여러분이 알아차린 유일한 신호는 약간 춥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연쇄 반응의 시작일 뿐입니다. 다리가 적절한 혈류를 받지 못하면 몸에서 동시에 3가지 치명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첫째, 근육이 가속화된 속도로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어서 약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원인은 근육 조직의 산소 결핍입니다. 둘째, 발과 발목의 신경 말단이 뇌에 정확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혈액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 손상됩니다. 셋째, 이것이 가장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는데 몸이 자연스럽게 활동량을 줄임으로써 보상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앉게 됩니다. 덜 걷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계단을 피하게 됩니다. 지난 겨울에 강남에서 오신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74살이셨고 따님께 바닥 난방을 켜놓아도 밤에 항상 담요를 더 필요로 한다고 불평하셨습니다. 다리가 얼음장처럼 차갑다고 하셨습니다. 따님은 나이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약국에서 압박 스타킹을 사드렸습니다.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이었지만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었습니다. 박 씨를 진찰했을 때 저는 종아리 아래쪽으로 가는 혈류가 정상 용량의 58%로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58%입니다. 추운 겨울날 하루만 잘못되어도 심각한 조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일상 활동에 대해 물었을 때 2년 전만 해도 매일 시장까지 걸어가셨다고 밝혔습니다. 왕복 20분 거리였습니다. 지금은 짧은 거리도 버스를 타신다고 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악화되는 혈액순환에 맞춰 전체 삶을 재구성하셨고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산소와 영양분의 전달 시스템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몸이 구역별로 하나씩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극은 이 진행 과정이 완전히 예방 가능하고 초기 단계에서는 완전히 회복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구적인 손상이 시작되기 전 골든타임 동안 경고 신호를 지금 인식해야 합니다. 차가운 다리는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두꺼운 양말이나 전기장판으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낮에 숨어있는 의학적 응급 상황입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한 3분 아침 루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을 중요한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단순히 여러분을 이동시키는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다리는 여러분의 제2의 심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온몸의 제2의 심장으로 기능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될 때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펌프질합니다. 이것을 근육 펌프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다리에 적절한 혈액순환이 없으면 진짜 심장이 온몸의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3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리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왜 2년 안에 심장질환을 앓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장기는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리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호스를 밟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수압이 거의 제로로 떨어집니다. 우리 혈관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하체의 혈액순환이 약해지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발과 발가락의 작은 모세혈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세포들은 영양 부족으로 죽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혈압을 높여서 이를 보상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혈관벽을 더욱 손상시킵니다. 이를 무시하는 매주마다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됩니다. 가장 위험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다리의 혈액순환 장애는 다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종아리 근육이 혈액을 효과적으로 펌프질하지 못하면 노폐물과 독소가 하체에 축적됩니다. 그런 다음 이 독소들이 혈류를 타고 위쪽으로 이동하여 중요한 장기들로 갑니다. 저는 다리의 혈액순환 장애에서 시작하여 신장 문제, 간 스트레스, 심지어 인지기능 저하까지 발생한 환자들을 봤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가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신 74살박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게 하는 차가운 발 때문에 고민하셨습니다. 단순히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죠. 제가 검사했을 때 발목 상환 지수가 0.6이었습니다. 정상은 0.9에서 1.3입니다. 이것은 다리로 가는 혈류가 정상보다 40%나 적다는 의미였습니다. 천천히 죽어가는 다리를 가지고 다니시면서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주치의는 이것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 할머니께 충격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가운 발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진짜 손상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깊은 혈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판막이 약해지면서 혈액이 정맥에 고이고 있습니다. 혈소판이 뭉쳐서 미세한 혈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동맥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움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날이 올 때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당장 아직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있는 동안에는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완전히 멈추고 조직이 죽고 궤저가 시작되면 어떤 약도 그 세포들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이 차가운 다리가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셔서 발가락, 발, 독립성을 잃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진실은 혈액순환 장애는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0살에도 80살에도 90살에도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올바른 지원을 받는다면 마지막 날까지 혈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 생활이 이 자연스러운 설계에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앉아 있습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십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대신 걸쭉하게 만드는 음식을 먹습니다. 혈액순환을 조르는 꽉 끼는 양말을 신습니다. 이러한 습관 하나하나가 손상을 더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너무 늦기 전에 이 중요한 혈류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네 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무해한 것처럼 위장하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위험할 것입니다. 밤에 자주 소변을 봐야 하는 갑작스러운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매일 밤 화장실을 가기 위해 3번, 4번, 5번씩 일어나신다면 다리 혈액순환이 위기 상황에 도달했다고 몸이 소리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낮 동안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약해진 혈관에서 체액이 천천히 새어나와 하체에 고입니다. 혈액순환이 너무 나빠서 체액이 심장으로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말초부종이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다리를 바닥에 작은 구멍이 있는 양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물이 그 양동이에 떨어집니다. 그런 다음 밤에 마침내 평평하게 누우면 중력이 더 이상 그 체액을 발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갑자기 갇혀있던 모든 체액이 혈류로 돌진합니다. 신장이 이 엄청난 액체의 급증을 감지하고 즉시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새 간절히 소변을 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깨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2번도 아닙니다. 밤새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방광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뇨기과에 갑니다. 과민성 방광약을 처방받습니다. 하지만 약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방광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다리에 갇힌 체액입니다. 이 혈액순환 장애가 심장에 도달하기 전에 개입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박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지쳐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74살이셨고 2년 동안 단 한 번도 밤새 주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매일 밤 6번씩 소변을 보러 일어나셨습니다. 가족들은 낮에 너무 피곤해서 대화를 거의 할 수 없을 정도여서 치매가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3명의 다른 의사를 만나셨습니다. 한 명은 수면제를 처방했습니다. 다른 의사는 방광약을 줬습니다. 3번째 의사는 단순히 물을 덜 마시라고 했습니다. 제 진료실에 앉으셨을 때 아직 검사조차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발목을 보자마자 즉시 문제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발목이 정상 크기에 거의 2배로 부어 있었습니다. 피부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고 반들반들했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발목을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15초 동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함요부종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놓친 의학적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초음파를 사용하여 다리의 혈액순환을 측정했습니다. 박 여사의 종아리 정맥 혈류 속도는 정상의 4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40%요. 60%가 막힌 호수로 정원에 물을 주려고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박 여사의 다리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박 여사에게 제3분 아침 혈액순환 프로그램을 처방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밤에 2번만 깨게 되었습니다. 3주 만에 2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푹 주무셨습니다. 딸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딸에게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머니의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던 기본적인 혈액순환을 회복시킨 것뿐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발목을 만져보세요. 뼈를 5초간 세게 눌러보세요. 손을 뗐을 때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나요? 그렇다면 다리에 체액이 고여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다리를 확인해 보세요. 아침보다 더 부어 있나요? 밤에 여러 번 깨나요? 이것들은 세 가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 가지 얼굴을 가진 하나의 문제이며 그 문제는 바로 다리 혈액순환 장애가 매 순간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일 보는 가장 큰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수는 너무나 흔하고 널리 퍼져 있어서 제 병원을 찾는 거의 모든 노인분들의 다리 혈액순환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부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적절한 다리 활동 없이 장시간 앉아 있는 것. 잘 들으세요.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30분 이상 앉아 있으면 하체의 혈액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야 하는 정맥의 판막들이 약해지고 느려집니다. 제가 여러분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종아리 근육이 펌프질을 멈춥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여러분의 혈액순환이 죽어갑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에 20분 동안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 버스나 차에 앉습니다. 그 다음 텔레비전을 보며 앉아 있습니다. 점심때 앉아 있습니다. 오후에도 더 앉아 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식탁에 앉고 또 앉습니다. 저녁 텔레비전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12시간, 14시간, 때로는 16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매 시간마다 다리 혈액순환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습관으로 만들어내는 생활 습관병입니다. 오래 앉아있을 때 다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에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동맥인 대퇴동맥의 혈류량이 1시간 동안 계속 앉아있으면 40%나 떨어집니다. 40%요. 지속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한 종아리 근육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발의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일방통행 관문인 정맥 판막들이 늘어나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설 때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장실에 갈 때 어지러운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름에도 발이 항상 차가운 이유입니다.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의 혈액순환을 망쳐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말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다리 혈액순환이 망가지면 다리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은 약해진 혈관을 통해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3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고 하체에 고이기 때문에 뇌에 산소가 덜 공급됩니다. 신장이 독소를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없습니다. 온몸이 조각조각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초의 여사였습니다. 끊임없는 피로와 차가운 발을 호소하며 찾아오셨습니다. 진찰해보니 혈액순환을 측정하는 발목 산관 지수가 0.6이었습니다. 정상은 0.9에서 1.3입니다. 혈액순환이 너무 안 좋아서 발 조직이 괴사할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 대해 여쭈어 봤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고 전국까지 아침 텔레비전을 보며 앉아 계셨습니다. 점심은 앉아서 드시고요. 오후에는 친구들과 앉아서 화투를 치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앉아서, 저녁 텔레비전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앉아서 보셨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90시간을 앉아서 보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2년 안에 발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발을 잃으면 독립성을 잃게 됩니다. 독립성을 잃으면 평생 자녀들에게 짐이 될 것입니다. 최 여사는 겁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공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분 앉아 있을 때마다 일어나서 단 60초 동안 종아리 근육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걷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칭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종아리 활성화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저와 함께 해보세요. 최대한 높이 발끝으로 올라가세요. 3초간 유지하세요. 천천히 내려오세요. 다시 올라가세요. 다시 내려오세요. 이것을 숨번 하세요. 종아리에서 강한 타는 듯한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그 타는 듯한 느낌이 바로 여러분의 제2의 심장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 타는 듯한 느낌이 바로 혈액순환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30분마다요. 필요하다면 휴대전화에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이 하나의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다리를 살릴 것입니다. 이제 6번째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서서히 일어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완전히 놓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신비한 오후 기력 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후 2시나 3시쯤 갑자기 다리가 마치 콘크리트처럼요.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무겁다는 느낌이요. 누군가 발목에 무게추를 매단 것 같은 느낌. 앉아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죠?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이건 혈액순환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오후에 찾아오는 그 무기력함 동안 몸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내내 다리 근육이 일을 해왔습니다. 아파트 안을 걷거나 가벼운 집안일을 하는 것만으로도요. 이 근육들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이 신선한 혈액을 하체까지 충분히 빠르게 보낼 수 없습니다. 오후가 되면 다리 조직이 말 그대로 질식 상태에 이릅니다. 거의 바닥난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 무거운 느낌이요. 그건 근육세포에 산소 부족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강남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을 치료한 후 이런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오후만 되면 심한 피로를 느낀다며 제 병원에 오셨어요. 매일 오후 2시쯤이면 반드시 누워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따님은 혈당 문제라고 생각했고요. 이전 담당 의사는 식사를 자주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제가 박 여사님의 다리를 진찰했을 때 진짜 문제를 바로 발견했습니다. 발목 맥박이 거의 잡히지 않았어요. 혈액순환이 너무 안 좋아서 오후가 되면 다리 근육이 사실상 위기 상태였던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릴 혈액순환 회복 프로토콜을 시작했고 3주 만에 그 오후 무기력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딱 3주요. 박 여사님은 침대에 누워있는 대신 손주들과 오후를 보낼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하셨어요. 이제 이 경고 신호를 위험하게 만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오후의 무거운 느낌에 더 많이 쉬는 것으로 대응합니다. 앉아 계시죠? 발을 올려놓으시고요.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앉아 있으면 피가 하체에 고입니다. 휴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것이 실제로는 조직에서 산소를 더욱 빼앗아 가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 역할을 합니다. 걸을 때 이 근육들이 수축하면서 정맥을 짜내어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이걸 종아리 근육 펌프라고 하는데 건강한 혈액순환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오후의 무거운 느낌에 대응해서 몇 시간씩 가만히 앉아 계시면 종아리 근육 펌프가 완전히 멈춥니다. 피가 다리에 그냥 고여있게 되고 정체되어 심장으로 돌아가 산소를 다시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혈액순환이 안 좋으니 피곤하고 그래서 쉬게 되죠. 쉬면 혈액순환이 더 나빠집니다. 혈액순환이 더 나빠지니 다음날 더 피곤해지고요.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우편함까지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지치게 됩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이런 똑같은 패턴을 봤습니다. 몇 달, 심지어 몇 년간 점점 심해지는 피로감을 느끼다가 무슨 원인 모를 병에 걸린 줄 알고 저를 찾아오시죠. 하지만 다리 혈액순환을 측정하고 적절한 프로토콜을 시작하면 그 피로가 아침 햇살에 안개 거치듯 사라집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지난 한 주를 떠올려 보세요. 다리의 그런 원인 모를 오후의 무거움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앉거나 눕고 싶게 만드는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 급감을요? 만약 그렇다면 혈액순환이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더 진행되기 전에 지금이 행동할 골든타임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제가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합니다. 앞으로 3분이 80세에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을지, 아니면 가장 간단한 일상생활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노화를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골든타임에 행동하는 겁니다. 지난 22년간 저는 여기 서울병원에서 같은 비극적 패턴이 반복되는 걸 봐왔습니다. 환자들이 이미 손상이 심각해진 후에 저를 찾아오십니다. 기다리셨던 거죠. 발이 찬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계속되는 피로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 믿으셨고요. 화장실 가는 게 힘들어질 때까지 경고 신호를 무시하셨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종아리를 만져보세요. 엄지로 세게 눌러보시고요. 허벅지에 비해 차갑게 느껴지나요? 일어설 때 몇 초간 어지러우신가요? 10분 걸으면 다리가 콘크리트처럼 무겁게 느껴지나요? 이건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혈액이 발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몸이 비명 지르며 보내는 긴급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을 말씀드립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프로토콜을 정확히 따라하세요. 첫째,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누운 채로 발을 위아래로 50번 움직이세요. 발가락을 얼굴 쪽으로 당겼다가 반대 방향으로 폈다가 하세요. 50번입니다. 이렇게 하면 중력이 작용하기 전에 혈관을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일어나서 5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을 정확히 한 잔 드세요. 찬물 아닙니다. 뜨거운 차도 아니고요. 미지근한 물입니다. 8시간 동안 수분 섭취 없이 지낸 아침에 혈액이 가장 끈적합니다. 이 한 잔의 물이 15분 안에 혈액 농도를 37% 낮춰줍니다. 셋째,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매일 천연 질산염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비트, 시금치, 샐러리를 말합니다. 우리 몸은
질산염을 산화질소로 전환하는데 이게 혈관을 확장시켜 사지 끝까지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매일 비트 주스 1컵이나 조리한 시금치 2컵이 필요합니다. 가끔이 아니라 매일입니다. 넷째, 매일 아침 벽 팔굽혀펴기를 3분간 하세요. 벽에서 팔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손바닥을 벽에 평평하게 대고 몸을 밀었다, 당겼다 20번 하세요. 쉬세요. 3세트 반복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 펌프가 활성화되어 발에서 심장 쪽으로 중력을 거슬러 피를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 활동 없이는 피가 하체에 고입니다. 다섯째, 매일 오후 15분간 다리를 올려놓으세요. 등을 대고 누워서 베개 2개를 겹쳐놓고 그 위에 발을 올리세요. 발이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두세요.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이것을 건너뛰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심장이 중력과 싸우지 않고 다리에서 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을 멈추세요. 이것은 무릎 뒤에 주요 혈관을 압박하여 혈액순환을 40%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발목에 깊은 자국을 남기는 꽉 끼는 양말 착용을 중단하세요. 10분 이상 뜨거운 물에 목욕하는 것을 중단하세요. 과도한 열은 표면 혈관을 확장시켜 깊은 다리 근육에서 혈액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박 씨였는데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걷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오셨습니다. 다리가 보라색이었고 차가웠습니다. 그분은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정확히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6주 만에 그분은 쉬지 않고 3층 계단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12주 후에는 손자와 함께 북한산을 등산하셨습니다. 약물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술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일관된 매일의 실천을 통해 적절한 혈액순환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제 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러분을 대신해 이것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자신의 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본 후 부엌으로 가세요. 비트나 시금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목록에 적으세요. 내일 사세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지금 댓글에 입력하세요. 나는 혈액순환을 회복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여러분이 아는 65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독립성을 잃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22년간의 임상 경험에서 나온 의학적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평생 동안 여러분을 지탱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다리를 건강한 노년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변명도 지연도 없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박사의 경고 신호 중 여러분 자신의 다리에서 어떤 것을 발견했으며 3분 아침 루틴을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이런 혈액순환 문제를 깨닫지 못한 채 겪고 있을 수 있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